네. 비서실장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 계령 금산 출신의 김종민 의원입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착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론 보도 또 택시기사분들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어제 오늘 많은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정부나 대통령을 욕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뭔지 어디까지 갈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국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간 지도자분들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국민들을 어떻게 또 위로할지 함께 마음을 좀 모아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 폭탄이 큰 폭탄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권의 뇌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흔들 만한 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에는 경제 위기라고 하는 뇌관, 안보 위기라고 하는 뇌관이 묻혀 있습니다. 자칫 이 작은 폭탄이 그 뇌관을 건드리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IMF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 한보 그리고 대통령 아들 관련된 스캔들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의 상실 그 1년이 IMF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IMF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양극화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명의 대통령이 어떤 처방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뿌리가 바로 IMF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뇌관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걱정은 이 최순실 게이트가 단순히 사건, 검찰총장, 검찰의 수사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없어진다면 지금 말씀드린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 뇌관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감당입니다. 저는 이 점을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장차관님들, 총리님과 비서실장님들 인사권자인 대통령 관련된 일이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사권자에게 충성할 때가 아니고 그 인사권의 원 뿌리, 그 인사권의 원 주인인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 합니다. 정말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가 되겠다 이 생각 접으시고 대한민국 이 헌정 시스템, 이 신뢰의 위기를 지키겠다. 그 헌정 시스템의 파수꾼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답변도 해주시고 또 일상 업무 앞으로 이게 언제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모르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하셨을 텐데요. 그 수십 년 공직생활 어떻게 하셨든지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다 오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또 결단하시느냐가 그 수십 년 공직생활과 맞먹는 그런 무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하여간 이런 우리의 생각을 상황인식을 한번 공유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총리께 한번 기본적인 의견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검찰에 하든 특검을 맡기든 국정조사를 하든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의 위기인데요. 이 신뢰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 요청을 많은 분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잘 실험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 국가를 시험에 그래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잘못, 그리고 그 잘못을 확인하고 처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대한민국 이 리더십, 이 시스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을 때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일단 그런 시스템의 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원정 실장님 계시죠? 네. 예, 실장님. 그저께 아마 그 최순실 이른바 파일 해가지고 오늘 보도됐는데요. 그 이후에 어제 대통령께서 나와서 사과도 하셨어요. 네. 우리 비서실장께서 그다음 조금 더 나가면 당일날 보도 이후에 대통령과 만나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 대통령과 어떤 말씀 나누셨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인정을 하시고, 네. 여기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릴 말씀과 생각과, 그다음에 조기에 수습을 해서 국장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비서실장께서 어저께 대통령 사과 이후에 네. 이 사과가 거짓말 사과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여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여론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여론을 대통령께 혹시 전달하신 적 있나요? 우선 어저께 하시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국가원수가 직접 진솔하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아침부터 여기 나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체크해보질 못했습니다. 그건 홍보수석실이나 청와대에서 어제 대통령 사과에 대한 국민 반응 이렇게 해서 혹시 구두 보고라도 안 하셨나요? 실장님한테? 그거 아마 작성이 돼 있을 겁니다. 네.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해보십시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5분, 10분 시간만 내도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을 빨리 해서 지금 가시질 못하면 지금 남아있는 수석한테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할지 그런 소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임명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5개월 남짓 됐습니다. 5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대통령하고 몇 번 이렇게 독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까? 자주 뵙는 날은 두서너 번도 뵙고, 하루에? 예, 못 뵐 때는 2, 3일도 가고, 하지만 늘 밖에 알려질 때는 완전히 소통이 단절된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밖에 알려져 있는데, 사실 못 뵐 때는 이 전화로 많이 대화를 나눕니다. 전화는 자주 됩니까? 예, 아무 때나 됩니다. 제가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우리 전임 이병기 실장님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왜 당신이 사퇴를 했는지
비서실장인데 대통령과 만날 수가 없다. 전화 통화도 하기 어렵다. 그건 마지막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마지막 사의를 부속실 이른바 상임위원방 중에 한 명이 부속실 비서관을 통해서 사의를 전달했다. 그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글쎄,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리더십이나 방법이나 이런 걸 볼 땐 그 자유스럽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예. 아무 때나 전화도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가벼운 말씀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또 옛날 같으면 항시 그 대면 보고하고 서류 놓고 보고하고 이게 과거에 많은 오랫동안에 관리했는데 뭐 전화로도 되고 대화로도 되고 문서로도 되고 또 저희들이 늘 이렇게 그 보고서를 올리면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전화로 대화하고 그래서 불편은 전 못 느껴봤습니다. 우리 그럼 이원종 실장님께서는 좀 변화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장관님 중에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뭐 실명은 거론 안 하더라도 지금 아까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김영수 전 장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김영수 장관께서 총리 물망에 오르셨고 이걸 이병기 실장님이 이제 추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분들이 우리 황교안 총리를 추천을 했고 결국은 황교안 총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문고리 3인방 뒤에 최순실 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총리 인선 과정에까지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시전에 택시기사한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비서의 시스템 전체가 지금 불신의 폭격을 맞은 겁니다. 지금. 자,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만 그게 이제 불신에서 오는 만들어진 말이라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아니라고 한 게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게 많습니다. 실장님, 아니라고 보지 마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으면 그거 개선 방법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 수습이 안 돼요. 그 보면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뭐가 급합니까? 그 아니라고 한다고 뭐 다 정리됩니까? 저는 이런 의혹들, 문제 제기들을 좀 꼼꼼하게 사실 확인도 하고 대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우리 PPT 한번 보세요. 저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그 일정표인데요. 어제 TV조선에 저 보도가 됐습니다. 저거를 최순실 씨가 자필로 보라, 빨강, 하양 이렇게 색깔을 써서 대통령 옷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거 그냥 단순히 옷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대통령 사주와 저 색깔과의 궁합을 맞춰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 행사가 무사히 잘 되기 위해서 색깔을 지정해놨다는 거예요. 저게 주술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몇 달 전부터 최순실 씨가 그냥 측근이 아니고 주술적인 멘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표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저 문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연 최순실 씨 역할이 단순히 오래된 지인 역할이지 주술적 멘토 역할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이 대응을 해야 돼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맡겨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저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 꼭 챙겨보십시오. 저게 단순히 디자인의 문제인지 디자인 코디의 문제인지 주술적 의미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런 유사한 문제가 지금 되게 많이 지금 내장돼 있어요.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꼭 확인하셔서 새로운 사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